안녕하세요. 요즘 기술 그리고 투자계에서 AST 스페이스 모바일, ASTS라는 이름이 정말 많이 들립니다. 네, 작년 한 해만 해도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고요. 이게 여러분의 일상과도 아주 밀접한 기술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ASTS를 둘러싼 여러 자료들, 뭐 기사나 보고서, 발표 내용 같은 것들을 쫙 모아서 핵심만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ASTS, 이 회사가 뭐라냐면요. 여러분 손에 지금 들고 계신 그 일반 스마트폰으로요. 바로 위성에 연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저희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럼 먼저 제일 궁금한 거, 역시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 특별한 위성 전화기 같은 거 말고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위성 통신을 한다.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아주 거대한 위성 안테나 기술하고 또 굉장히 정교한 소프트웨어 기술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STS는 이미 여러 번 중요한 기술 시연에 성공했어요. 2023년에는 우주에서 음성 통화를 처음으로 성공시켰고, 아, 음성 통화부터요? 네, 그리고 4G LTE로 10Mbps 이상 다운로드 속보도 보여줬고요. 최근에는 그게 20Mbps를 넘었다고 합니다. 20mbps면 상당히 쓸만한데요? 그렇죠. 오지 통화 시연까지 이미 다 마친 상태고요. 와, 특히 그 일본에서 영상통화 성공했다는 소식이 저는 되게 인상 깊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지난 4월이었죠.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하고 같이 한 건데요. 후쿠시마에 있는 지상기지국에서 신호를 썼는데 이게 저궤도에 있는 블루버드 위성을 거쳐서 도쿄에 있는 일반 스마트폰으로 전달이 된 겁니다. 와, 위성을 거쳐서요? 네. 그래서 영상통화까지 성공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 산간 오지나 뭐 바다 한가운데 아니면 재난 상황 같이 기지국이 없는 곳에서도 안정적인 통신, 심지어 영상 통화까지 가능해진다는 걸 보여준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야, 기술적으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니까 통신사들이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파트너십은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ASTS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AT&T, 버라이즌, 보다폰, 라쿠텐 모바일, 또 캐나다의 벨 캐나다 같이 전 세계 45개가 넘는 이동통신사들하고 이미 계약이나 MOU를 맺었어요. 45개요? 네. 이 통신사들 가입자를 다 합치면 거의 28억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잠재 시장인 거죠. 28억 명. 와, 단순 협력 수준이 아닌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단순 파트너십을 넘어서 방금 말씀드린 AT&T나 버라이즌, 그리고 구글, 보다폰, 라쿠텐 같은 회사들은 아예 직접 투자까지 했습니다. 아, 구글도요? 네. 보다폰하고는 2034년까지 아주 장기 계약을 맺었고 다른 주요 파트너들과도 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죠. 그만큼 이 기술과 사업 모델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통신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일까요? 단순히 그냥 커버리지 넓히는 거 그 이상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 통신 음영 지역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죠. 실제로 라쿠텐 CEO 같은 경우는 특히 산간 지역이나 재난 상황에서의 통신 확보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면서 2026 4분기에 라쿠텐 최강 위성 서비스 이걸 내놓겠다고 목표까지 밝혔거든요. 아, 구체적인 목표까지? 네. 근데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ASTS가 제공하는 이 도매 모델인데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위성을 쏘거나 기지국을 새로 지을 필요 없이 ASTS 망을 이용해서 서비스가 안 되던 지역의 고객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자기들 망을 보완하는 거군요. 그렇죠. 추가적인 큰 설비 투자 없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수익도 낼 수 있는 뭐랄까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파트너십과 기술 시연을 가능하게 하는 그 위성 자체는 좀 어떤가요? 블루버드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시험용 위성으로 블루워커 3라는 걸 먼저 성공적으로 운용한 경험이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작년 9월에 첫 상업용 위성 5기, 이게 블루버드 블록 1인데요. 이걸 성공적으로 발사해서 궤도에 올리고 안테나까지 쫙 펼쳤습니다. 오, 안테나 전개까지 완료했군요. 네, 그리고 지금은 2세대 위성인 블록2 블루버드를 한 40기 정도 만들고 있어요. 2세대요? 뭐가 다른가요? 이게 훨씬 커지고 성능도 좋아지는데요. 안테나 크기만 해도 거의 2400평방피트. 엄청 크죠?
그래서 기존보다 대역폭은 10배 이상 늘어나고 속도도 최대 120mbps까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0mbps면 와, 진짜 이동 중에도 고화질 영상 그냥 보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계획은 2025년 하반기부터 한두 달에 한 번씩 꾸준히 발사해서요. 2026년 말까지는 미국 전역에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45기에서 60기 정도를 배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정말 어마어마한데 역시 이게 다 돈이잖아요. 이 많은 위성을 쏘려면 자금이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돈이 정말 많이 들죠. 지금까지 한 10억 달러 정도를 조달했고요. 전 세계 서비스까지 하려면 위성이 한 95기 정도 필요한데 이러면 총 3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15억에서 20억 달러 정도가 더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5억에서 20억 달러 추가로요. 와, 정말 천문학적인데요. 그렇죠. 근데 다행인 건 최근에 자금 조달 흐름이 꽤 괜찮습니다. 올해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파트너사들, AT&T, 구글, 보다폰 이런 데서 전화사채 포함해서 2억 달러 넘게 받았고 버라이즌한테서만 또 1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어요. 아, 투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군요. 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시장에서 필요할 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ATM, 애더마켓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4억 달러 규모로 준비해뒀습니다. 또 워란트 상환으로도 한 1억 5천만 달러 이상 확보했고요. 그러면 뭐 당장 자금 때문에 사업이 멈출 걱정은 좀 덜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분석을 보면 현지 확보된 자금으로 일단 첫 25기 위성 발사하고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때쯤이면 아마 현금 흐름도 손익분기점, BEP에 도달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 25기 정도면요. 네. 그리고 미국 내 연속 서비스 목표인 45기에서 60기 구축 자금도 사실상 대부분 확보된 걸로 보입니다. 한 2억에서 4억 달러 정도만 더 필요한 상황인데 이건 아까 말한 ATM이나 아니면 다른 통신사들한테 선불 계약을 받거나 정부 보조금 같은 걸로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 투자 보고서에서는 초기 자본 손실 위험은 이제 상당히 해소됐다. 위험 대비 수익률이 아주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섰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정부 계약이나 규제 환경 같은 건 좀 어떤가요? 이런 위성 사업은 정부 정책이나 규제 영향도 클 텐데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좋은 소식은 미 국방부 산하에 있는 우주개발국 SDA의 위성통신 프로그램 헤일로라고 부르는데요. 이 계약을 따냈습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ASTS 기술의 신뢰성이나 보안성을 국가기관에서 인정해줬다는 의미가 크거든요. 회사 신뢰도에도 당연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렇죠. 국방 분야면 더 까다로울 텐데. 맞습니다. 그리고 규제 쪽을 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라고 하죠. 여기서 위성 기반의 보조 커버리지 SCS라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상통신망하고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ASTS 기술이 처음부터 이 부분을 고려해서 개발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경쟁사 대비 유리할 수 있다. 네, 오히려 스페이스X, 스타링크 같은 경쟁사에게는 이게 기술적인 허들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FCC 규제를 참고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경쟁사 얘기가 나왔네요. 사실 제일 궁금한 것 중 하나인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런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물론 경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스타링크도 있고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 원웹 같은 회사들도 다 뛰어들고 있죠. 하지만 ASTS는 명확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일반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한다는 점하고 기존 이동통신사들과 아주 긴밀하게 통합된다는 점입니다.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워낙 기술 장벽도 높고 돈도 엄청나게 들고 규제도 받아야 하고 또 통신사들과의 파트너십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걸 다 고려해보면 결국 이 시장은 소수의 아주 강력한 사업자, 아마 한두 개 정도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초기 선두주자로서 이미 유리한 고지를 꽤 많이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일종의 경제적 해자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정리를 좀 해보면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그러니까 일반 스마트폰으로 위성 통신을 한다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을 이제 현실화 단계로 많이 끌어올렸고 또 AT&T, 구글, 보다폰 같은 주요 통신사나 투자자들하고 아주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자금 조달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초기 위험은 상당 부분 극복했다.
그래서 상업화를 향해 꽤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죠. 앞으로 계획된 수많은 위성들을 제대로 발사해야 하고 또 실제 상업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이걸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결국 실행력이 관건이겠죠. 그렇죠. 실행이 중요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사업 초기 단계의 그 불확실성은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의 우위나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AST 스페이스 모바일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정말로 전 세계 어디서든 그냥 내 주머니 속 스마트폰으로 바로 위성통신이 가능해진다면요. 단순히 통화가 잘 떠진다, 인터넷이 된다 이런 걸 넘어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 살아가는 모습, 또 사회 전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기회들이 막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